예, 예, 요즘은 아주 날씨가 덥습니다. 예, 2021년 7월 21일, 예, 어, 저녁 10시 한 반이 정도 되었는데요. 어,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죠. 작년에 제가, 어,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어, 이 글들이 다시 뭐냐면은, 사장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을 다시 조금 더 손을 봐 가지고 제가 환국무명학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다시 이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은 그동안에 제가 그 한국사나 역사, 상고사 내용들을 보다 더 뭐냐면은 그 입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특히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남방문화권의 시작인 캄보디아와 앙코르와트 사원을 통한 순다 환인의 역사를 설명한다. 무대륙의 동방 개척선과 파생된 언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우리가 읽어 보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남방문화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뭐냐면은 유익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칠두사, 칠두사라는 대가리가 7개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이죠. 칠두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전체를 7개의 머리를 가진 칠두사가 둘러싸고 있다. 이곳에는 칠두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부처의 형상도 발견할 수가 있고, 박홍 사원에서는 처음 접하는 나가의 장면도 있다. 칠두사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 나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칠두사의 원래 명칭이 나가입니다. 처치워드의 저서에서 근거해서 말합니다. 나가는 개척자로 이루어진 이주민의 전체의 명칭입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말 나가다. 무대륙에서 약 2만 년 전에 전 세계로 사람을 이주시켜 개척해야 한다는 붐이 일어났고, 그에 부응하여 많은 개척단들이 꾸며졌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그들의 전체 명칭은 마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카라마야가 되는 것입니다. 마야는 산스크리트로 기만 민족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 속뜻은 개척자라는 뜻이고요. 나가마야는 개척 이민단 중에서 가장 큰 짐을 꾸렸던 대규모 이민 집단입니다.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야라는 단어는 전혀 음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은 무대륙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이 세운 문명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마야 부인, 마야 왕자 등의 이름이 남아있고요. 인도에서 왜 마야라는 명칭이 발견될까요? 앞에서 본 나가야는 나가 마야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앙코르와트의 원시 부족들이 나가 마야 모습을 돌에 새겨 세운 것입니다. 앙코르와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체에 이런 사원이 있습니다. 박홍 사원, 하리하라야라고 불리던 초기 수도의 정중앙에 있던 사원으로서 881년에 건립이 됐는데요. 힌두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메루산, 순미산의 우주관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사원이다.
인공으로 축조한 산 위에 직사각형의 성역이 두 겹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기초는 사각형이고 5층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형의 정점에 중앙탑이 있다. 석조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예술이 타고나다. 이건 독일 학자나 프랑스 학자들이 추측이 된 복원된 모습이다. 이건 앙코르와트에 있는 나가입니다. 입구에 있는데 오자마자 나가라고마. 예, 우리말 이런 말 있죠. 오자마자 나가라고마. 이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는 12세기라고 합니다. 당시 크메르 제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교 사원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힌두교 사원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는 힌두교 사상이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제국이 망한 후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황제 수루야 바르만 2세에 의해 약 30년에 걸쳐 축소되었는데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인 메루산, 즉 수미산이며 주위에 있는 4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한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며 해자는 바다를 의미한다. 이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가 난간을 따라 250m의 사암다리를 건너야 한다. 나가란 5개의 머리를 가진 뱀을 뜻한다. 나가 사상은 그들에게 문명을 전해준 후예들이 크메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힌두교로 알려진 크메르 사원의 모든 사상은 사실은 1만 2000년 전에 나가 마야로부터 전해진 무 제국 이야기가 신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를 나는 순다 환인 시대를 한다. 순다 환인 시대는 7만 4천년부터죠. 7만 4천년. 전에서 2만 5천년 전 그들이 하루아침에 원시 부족에서 문명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사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이를 전해준 선각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무제국에서 나가마야입니다. 무제국에서 출발한 이민단은 배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육로로도 이동해서 오늘날 실크로드 같은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북부에 도착하여 모헨조더를 비롯한 여러 문명을 건설하였고 더 북상하여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그때 개척된 인도로 가는 길은 훗날 지구 대격변기가 일어나 무제국이 멸망한 뒤에 피난민이 대거 북상하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1만 2000년 전에 지구촌 대격변기에 전 세계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후 빙하기가 끝나고 반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약 3000년간의 시간 속에서 세계 어느 말이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제 한국문명학술에서 연구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3000년간의 그때 파미르 공원은 마고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비로소 마고 시대가 열리고 북극성을 탐구하는 천문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파미르 공원은 북쪽에서 내려온 백인종과 남쪽에서 올라간 무제국 종합인 흑색과 백인, 황색 그리고 천산, 곤눈, 도낭 등에서 흩어져 살던 황색인들이 모여 오늘날 미국 같은 인종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파미르 고원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 잘 정리하고 있죠. 1만 2000년 전에 무제국이 망하고 순다 환인, 천추 환인, 방고 환인, 제스 환인, 나가인들이 문명을 전해준 자리에 오늘날의 캄보디아, 인도인들은 힌두교 사상을 도래시켰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라는 명칭은 후대에 생긴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시, 환인, 비로자나 차나 비로자나 광명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니 불은
남방문화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늘날에 불교의 전신은 원시 불교와 힌두교는 무제국의 원시 환인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불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전불시대. 김태수 골장의야, 이것은 무교라고 하지요. 나가마야 사상은 돌에 새겨지고 현인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해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글자가 만들어져서 베다로 기록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 골장의약, 베다는 우리말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 효시는 브라흐미 문자이며 이 브라흐미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신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브라흐미 문자는 근대 이전의 브라흐미계 문자의 일종이다. 아부가다. 예, 이 굽타 굽타 문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문자의 시조이다. 현재까지 브라흐미 문자가 사용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인도 아쇼카 왕의 빈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등지 그보다도 이런 시기에 브라흐미 문자의 사용례가 발견되고 최고의 기록이 언제인가는 논쟁 중이다. 브라흐미 문자 자체는 소멸되었지만 오늘날 인도 대륙 및 동남아, 티베트 등 인도 문화가 유입된 모든 곳에 각각 다양한 개별 문자로 진화되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예, 아주 좋은 글들입니다. 한글의 글자 모형의 모델 중 하나로 진화되어 막대한 영향, 하나로 지목되는 파스파 문자 역시 브라흐미 문자계이어서 한글도 브라흐미 문자계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역시 브라흐미 문자의 숫자의 기원이다. 그 기원이다. 이들이 사용하던 말이 산스크리트이며 인도 전체와 남부 스리랑카 캄보디아까지 그리고 파밀에서 서쪽으로 파미르 공원에서 서쪽으로 간 민족, 동쪽으로 간 민족들이 모두 원시 한국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산스크리트보다도 원시 한국어 더 잘 어울리는 용어가 되는군요. 끝으로 나가 석상의 의미를 말하려고 합니다. 나가 석상의 의미는 그들에게 무명을 전해준 나가마의 의미를 함축해서 담은 것이다. 뱀은 신의 모습이며 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은 환인천지를 뜻합니다. 원시 불교, 원시 한국어.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뱀 신화가 용이 되고 용의 신화는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진 힌두교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천용팔부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고환인 시대를 거쳐 히말라야 북쪽에 마구섬 문명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김태수 골장의약, 뱀이 특정된 것은 허물을 벗기 때문입니다. 이후 뱀이 용이 됩니다. 핵심은 허물입니다. 핵심은 허물이죠. 예. 천축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8명의 신을 천용팔부라고 하는데 천은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모두 8명이다. 그중 제1은
지구를 다스리는 환인 천재이시며 천이라고 그 두 번째가 용의신이 배들 한국시대는 두 분의 신을 합쳐 천룡이라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뜻을 왜곡하여 잠룡인이 용비어천 등으로 말하며 왕이 된 사람을 지칭하지만 원래는 천구의 관직이지 우리 인간 세계에는 쓸 수 없는 명칭이라는 것이죠. 풍백, 우사, 운사를 대신하는 말이 공공이라면 공공의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구성된 배달 왕국에서 물을 다스리는 신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천년 동안 서토인들과 싸웠겠는가. 이들이 7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가 7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매우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마음과 육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걸 매미라 하는데 산스크리트는 체타라고 하고, 그러니 몸과 마음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며 7분이 하느님께서 몸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무대력의 동방개척선. 무대력의 동방개척선이 최초로 다들은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 부근에서 지각변동으로 말미암아 대홍수는 미친듯이 휘몰려 그 무명의 흔적을 씻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대륙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했던 이주자들이 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괴멸됐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무대륙에서 버마까지는 배편으로 약 1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다. 서방개척선 제1선은 우선 이 버마로부터 인도에 정조한 일단으로서 나가마야라 불렸다. 제2선은 말레이 반도에서 인도 남부에 걸쳐서 드라비다국을 세운 일단으로 타밀린의 조상이 되었다. 제3선은 아시아 대륙의 북방을 따라 서진한 중앙아시아로부터 중부 유럽에 걸치는 대제국을 이루는 위구르 마야로서 아리아 민족의 시조이다. 이 밖에도 코스티시니아 지방에 정착한 몽고 인종의 선조도 있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예사원의 기록에 따르면 무제국의 종교와 학문의 복을 위한 나칼 무의 수도 힐라니프라를 나와 버마 북방에 온 곳은 7만 년 전이라고 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무 대륙의 문명은 5만 년 전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인의 역사를 7만 년으로 잡고 있다. 고대 버마는 현재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국경 부근을 흐르는 메콩강 유역 주변의 식민지였다. 이 북은 지각변동으로 온 아리안계 민족에 의해서 khmer 제국이 세워졌다. 그 문명의 흔적은 지금 앙코르의 유적으로 남아있고, 그들 역시 카라마야 문명의 자치 위에 대제국을 이룩한 잉카처럼 그 선주민족의 일을 모른다. 다만 선주민족이었던 나가마야인이 창조신의 상징으로 삼고 있던 7개의 머리가 달린 배를 나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그 기억이 남아있던 증거이기도 하다. 지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위글 마야족이다. 기름진 땅 중앙아시아의 들판은 대홍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였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판과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판하고 이게 뭐냐면은 충돌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란 판하고 밑에 깔리면서 석유가 이제 안에 고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석유는 바로 동물성 플랑크톤이 썩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게 석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계 지붕 히말라야가 생기던 때의 부산물이다.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약간씩 남겨진 위구르 제국에 살아있는 자들이 훨씬 후에야 남한을 시작하여 역사에 등장하게 될 때까지 비참한 산민의 생활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무대륙의 개척자들에 의해 세계 각지에 쌓여진 문명은 지각변동이라는 지구의 형성 관계상 피할 수 없는 일대 재변에 대한 큰 타격을 입고 지상으로부터 사라져 갔던 이야기가 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나라 자체가 이 지각변동으로 말미암아 최대의 희생자였다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홍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무대륙에서 파생한 언어. 예, 이거는 이제 카라마이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 제국의 항방, 캄보디아의 폰넨사호의 북방에는 앙코르돔, 그 남방에는 앙코르와트, 이 두 큰 유적에 관해서는 이제 새삼스레 설명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고장이 태고 시절에는 무대로부터 이주자들이 인도로 향하는 통로, 고대 범마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유적을 방문한 것은 아직 프랑스의 정부의 소유가 되기 전의 일로서 길도 현재와 같이 정비되지 않았고 무성한 잡초 속에 황폐한 유적이 우뚝 솟아있었다. 예, 그래서 그 뱀을 숭배하고 오직 한 사람의 틀림없이 이제 이 나가 문명이고 몇 천만이라는 과거의 신화와 신앙, 종교, 전설이 집약된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제국의 영향을 받은 나가 마이어 문명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예, 올해에 1월 3일 날 있었던 그 글들을 다시 정리해서 2021년 7월 21일 날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